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9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을해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중에서 9번째 나오는 글자,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 중에서 마지막 끝에 두 번째 글자, 즉 9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이면서 오행상 물에 해당이 되는 기운, 즉 수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에 해당되는 물,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양수 이렇게 되면 그냥 양수가 뭔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수를 비유할 때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큰 바다라든가 아니면 큰 강 내지는 호수 같은 것들을 되게 임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왕하다,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경우에 임수일간이 굉장히 장생, 임관지, 제왕지 이런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임수가 진짜 드넓은 태평양이라든가 인도양이라든가 아니면 대서양 같은 그러한 큰 바다를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임수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중국의 황하강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집트 그 나일강이라고 있죠. 굉장히 길면서 웅장한 그러한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강이라고 하면 이제 한강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임수일간이 왕하게 되면 그렇게 굉장히 깊고 넓은 강이라든가 아주 드넓은 대양이죠. 큰 바다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임수라고 하더라도 인묘월에 태어나든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내지는 여름에 4월, 5월, 미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같은 임수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죠. 그래서 같은 강이라 하더라도 본류는 굉장히 크고 넓고 깊죠. 한강 본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류라고 해서 안양천이라든가 여러 개천들이 있는데, 만약에 임수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약간 본류가 아니라 약간 작은 그런 지류로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여름 같은 때 장기간 비가 오지 않게 되게 되면은 소양강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많이 말라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고요. 임수가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물의 양이라든가 임수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이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고 굉장히 큰 물이죠. 그래서 잔잔할 때는 그냥 한없이 잔잔하고 고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이 흐를 수 있겠고,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수는 왕할수록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충분지성이라고 하면 가득 차서 충분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충이라고 하는 것 충돌한다 그랬죠. 자동차가 충돌하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도 충돌하고 이렇게 해서 충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분자는 달릴 분자에서 충돌하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면 폭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좀 완만하다 하더라도 큰 물이 흘러내려갈 때는 큰 돌이라든가 바위 같은 것들을 다 휩쓸고 내려갑니다. 가끔 여름 같은 때, 저 어렸을 때 안양천 지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홍수가 나요. 그러면 그 안양천 지류가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 보면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가끔 가다가 소도 떠내려가고, 그런 건 이제 얼른 주스면 되겠는데 그럴 여력은 없겠고, 여러 가지 토사라든가 별 것들을 다 쓸고 내려가죠. 그게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물이 많아지게 되면 그 뚝이라든가 이런 걸 튼튼하게 쳐놓으면 뚝이 터지지 않고 물이 범람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 중에서 항상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왕할 때는 반드시 이 충분한 지성을 절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물이 나가지고 휩쓸고 내려가게 되면 주변 뚝이 다 터지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한강 뚝 터져가지고 한강 하류쪽 엄청나게 큰 물난리가 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방하고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흙을 가지고 뚝을 쌓거나 댐을 쌓거나 바다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파제 같은 거를 쌓아가지고 쓰나미 같은 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하면 충분한 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제방하는 것은 토 중에서 바로 양토인 무토로서 가능한 것이고, 기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은,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쓰는 것이고요. 또 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면 왕할수록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온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라든가 강가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몸이 입술도 파래지고 몸이 이제 한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같은 데도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몸이 굳어지고요. 갑자기 저체온증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둘 것, 기온이 하강한다, 상승한다. 기온은 항상 하강하기 때문에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습해지기 때문에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뭐예요? 화가 같이 있어 주어서 화로서 주변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인공호흡하고 먹었던 물 다 토해내고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한기가 들잖아요. 한기. 춥습니다. 매우 추워요. 잘못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담요라든가 이런 걸 덮어주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꼭 임수일간, 계수일간 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들도 갑목일간이 사주 전반에 수가 많으면 그만큼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한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줘서 조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에서 무토를 쓴다, 내지는 부득이하게 무토가 없어서 기토를 쓴다, 이럴 경우에는 토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예요? 화를 겸용해서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를 먹을 때, 생선회를 먹을 때 간장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초장도 필요한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임수일간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오늘은 좀 핵심적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계절입니다. 월지라고 하는 것, 계절을 대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일간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 북방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자축은 북쪽을 뜻하지만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방향은 북쪽 중에서도 북서쪽에 해당이 되고요. 축은 북쪽 중에서도 북동쪽에 해당이 되고, 자는 북쪽 중에서도 정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주의 용신 내지는 희신이 해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주의 용신이 자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북쪽으로 이동하면 좋을 것이고, 용신이 축토 내지는 희신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북동쪽으로 움직이면 좋겠죠. 근데 반대로 이 해자축이 기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해자축 북방으로 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방위를 나타낼 때는 꼭 이렇게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지리를 전문적으로 보는 술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꼭 이렇게 뭐 용신이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포국만 한번 딱 해놓으면 어느 방향이 길한 방향이고 어떤 방향이 흉한 방향인지를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술수가 있긴 한데, 뭐 자미두수라든가 매화역수라든가 제가 공부했던 기문둔갑 같은 거, 주역이라든가 타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명리학을 약간 보충하는 차원에서 공부해 두시면 좋은데, 명리학을 잘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명리학을 포기하고 다른 술수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배우면은 활용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역술이라고 하는 것,
꼭 명리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술수들이 있습니다만 그 베이직으로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되겠고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기초로서 토대를 튼튼하게 한 연후에 여타 뭐 예를 들어서 자미도수, 기문능갑, 주역, 뭐 여러 가지 매화역수, 철판신수, 뭐 어떤 사람 또 뭐 천문 뭐 이런 것들도 뭐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이 명리학이 기본적인 기초가 토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또 다른 거 공부하게 되면은 아마 사상 누각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명리학을 일단 철저하게 학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역학 공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이런 것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거 그냥 간가에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한 것이지만 또 사주를 보고 응용할 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무기죠. 무기 뭐 사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무기죠.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구분한도 알아야 되고요. 더하기 빼기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이 있죠. 어떤 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가 다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을 뜻하고 해자축 북방이면서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겨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한지를 반드시 사주를 볼 때는 먼저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파하기 위한 연장 무기는 뭐냐면 바로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행의 왕쇠를 보기 위한 저울과 같은 거예요. 저울. 우리가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저울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원령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 이거를 저울주를 하기 위한 연장 무기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포태법을 다른 말로 12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는 당연히 포태법으로 해월은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화라든가 토는 여기가 바로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한데 반대로 화라든가 토 같은 경우는 매우 약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바로 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일간이 왕하면 뭐예요? 깊이도 매우 깊은 그런 강이고요. 넓이도 매우 넓은 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물살의 흐름이 매우 강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나무라든가 집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쉬운 말로 이제 돼지라든가 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휩쓸고 내려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이 충분한 성질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뭐예요? 관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볼 때 뭐예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왕한 임수를 칠살인 무토로서 제방해서 무리, 임수라고 하는 것이 주변을 파괴하고 휘몰아치면서 쓸고 내려가는 것을 잘 제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유를 하자면 소양강 같은 데다가 댐을 만들어서 물을 잘 가두어 놓고 그리고 홍수가 날 때는 물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뭄이 났을 때도 가두어 놨던 물을 우리가 예비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농업용수, 생활용수, 그 다음에 뭐 공업용수로도 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그냥 그 물을 흘려보내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용도밖에 없어요. 물론 주변에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 같은 것들이 그 물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유유적절하게 그 물을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끼고 체계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은 뭐예요? 잘 가두어서
필요할 때 쓰게 되면은 임수로서의 큰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무토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무토가 없다라고 했을 때 기토가 있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고요. 기토는 음토예요. 기토는 음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토인 기토는 뭐야? 습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습리가 뭐냐면 습리라고 하는 것은 축축할 습자죠.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니자는 진흙이라든가 모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왕수인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 기토 쓰는 사람은 성격은 어떻게 돼요? 꼼꼼하고 정직하고 자세하고 이런 어떤 명예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스케일은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생각하는 바운드리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작아요. 왜냐하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물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 기토 가지고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범위는 뭐예요? 모래 가지고 모래성을 쌓아서 물을 가두면 얼마나 한 바켓스 정도밖에 가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꼼꼼하고 정직하고 뭐 교과서 같은 이런 그런 체계적인 어떤 생각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볼 줄 아는 어떤 안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무토를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돼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당이 돼서 매우 좋지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볼 수가 놓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육친론이라고 하는 정관이라든가 편관의 어떤 습성이 그런 것이지 일간의 어떤 용도가 생기느냐 용도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보다는 뭐예요? 무토가 있는 것이 더 좋다. 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톱이라든가 엔진톱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손으로 이렇게 하는 톱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큰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손으로 쓰는 작은 톱은 뭐예요? 큰 나무를 베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큰 나무를 벨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톱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사람이 다칠 우려도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은 사람이 잘못 쓰게 되면 손이라든가 발을 자를 수도 있고요. 크게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상해를 입을 수가 있죠. 가끔 벌초 같은 거 하게 되면 옛날에는 낫이라든가 그냥 이게 뭐 이렇게 갈구리 같은 걸로 벌초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뭘로 해? 다 전기 예초기 가지고 엔진 돌려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예초기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다쳐요. 하지만 뭐예요? 일의 능률이라든가 용도 면에서는 그 예초기라든가 나무를 벨 때는 큰 도끼, 전기톱이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걸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크게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관인 기토보다는 칠살이 무토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관에 무토, 기토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지지로 술토 같은 것이 있어도 괜찮고요. 지지로 진토 같은 경우는 진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것 지지로 술토 같은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지지로 진술축 미토가 있어요. 진술축 미토 여기서 습토하고 건토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습토는 뭐예요? 진토와 그 다음에 축토가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토를 놓고 봤을 때는 술토와 그 다음에 미토가 건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진술축 및 토 중에서 술을 제방하기 가장 좋은 흙은 뭐예요? 술토예요. 술토.
술토는 마른 흙이기 때문에 물을 제방할 수 있는 공력도 크다. 근데 진토는 같은 양토이긴 하지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에서 자수라든가 신금 같은 거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술을 제방하는 공력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축토라든가 미토는 그 본기가 뭐냐, 바로 기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왕수를 제방하는 그런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을 때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지로 뭐예요? 술토 정도 있어도 나쁘지 않다 볼 수가 있겠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토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뭐 할 일이 없잖아. 임수를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이제 무토로서 제방하는 용도는 아니지만은 물을 왕한 일간 임수의 기운을 갖다가 수생목한다 그러죠. 물은 나무를 생한다, 즉 물은 나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왕한 임수를 제방해서 유유적절하게 용도 있게 쓴다라고 하면,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제방하는 공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물을 가지고 나무를 키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더하여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거는 왕수가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하게 되니까 이 국세는 뭐예요? 식신생재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쓴다라고 하면은 문관으로서 뭐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쪽이라든가 뭐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식신생재 상관생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뭐 장사를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내지는 강사 같은 거 있죠. 선생님 같은 그런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직업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무토를 쓰든 목을 쓰든 간에 해월은 뭐예요? 수가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기운은 하강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어떤 일간이건 간에 화가 있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다. 겨울에 밖에서 놀든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가 밖에 나가서 쉬운 말로 삽질을 하든가 간에 춥기 때문에 따뜻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해당이 돼요. 추운데 온기가 없으면 뭐예요? 사람이 옹색해지죠. 지금 뭐 어디 난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하 10도, 15도 나라인데 난민이에서 애기들이 옷 이불 같은 거, 그 다음에 얇은 봄, 가을에나 입을 얇은 잠바만 입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온기가 없다라고 하면 삶이 굉장히 각박해지고요. 굉장히 옹색해지고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좁아져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당장 내가 따뜻해지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얼어 죽느냐? 뭐 사는 이런 기류에 있는데 먼 미래를 보고 나는 지금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뭐 사과 나무 심기 이런 생각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해자 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이거 생각하는 바운드리 굉장히 좁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보다는 일단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신살로서 풀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뭐 육신론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사주를 보고 판단하고 임상하면서 자기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돼. 이런 것이 잘 돼야지만 어떻게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환경이라든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진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온화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해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 명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 뭐 정리를 다 해
놓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진술충 및 이거 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술충 및 토가 지지론 진술충 및 토, 즉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지토는 습토하고 건토, 즉 조토라고요.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조토, 마른 흙이라고 해서 진술충 및 토는 진토, 축토는 습토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술토, 미토는 마른 흙, 즉 조토 내지는 건토로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축토는 해자 쪽 북방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습하면서도 얼어져 있는 동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미토는 같은 건토라 하더라도 사오 및 남방 여름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마치 사하라 사막에 있는 뜨거운 모래와 같은 것이고, 진토는 인묘진 봄에서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갯벌과 같은 그러한 흙 가장 어떻게 보면 비옥하고 영양가 있는 그러한 갯벌과 같은 것이죠. 우리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의 갯벌이 있나요? 특히 서해안 같은데 갯벌이 있잖아요. 그 갯벌 안에는 낙지도 있고요, 문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짱뚱어도 살고, 어떤 친구가 저보고 짱뚱어 닮았다고 해서 하여튼 그 친구를 좀 잘 만나지 않아요.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살고 소라도 살고요, 뭐 조개도 살고, 그 갯벌 안에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죠. 그것이 바로 비옥하고 영양가 있는 진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삭막하고 마르고 건조하고 차가운 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주를 보면서 다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외우시면 더 좋겠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일단은 진술충 미토는 습토와 건토로 나눠지고, 진토, 축토는 습토요, 술토, 미토는 뭐예요? 건토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격을 가지고 한 번씩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다. 격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를 갖고 놓고 보는 것이고요. 월지 안에 지장간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놓고 보게 되는 것이 격을 보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수 안에는 무토, 간목,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토는 여기 내지는 초기라고 하는 거고요. 간목은 중기. 이 간목은 포태법상 장생에 해당이 되면서, 목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이고, 장생이 간목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당령한 그러한 오행, 즉 임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가 월지 자체에 당령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임관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간인 임수가 임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걸 갖다가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임수가 해수를 보게 되면 같은 양수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비경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 중에서 비경격, 겁재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걸록격이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다고 하시면 좀 썰렁하죠, 분위기. 제가 금방 임관지라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걸록격으로 말씀드렸을 때 일간이 약하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뭔가 또 뭘 잘못했는지 제가 또 자아반성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걸록격 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양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걸록격, 양인격은 대체적으로 일간이 아주 왕합니다. 그래서 용신치용법이라고 있어요. 용신취용법에서 여러 가지 용신취용법이 있습니다. 조우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사주가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서 조우한다라고 해서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통관용신법.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금하고 목하고 서로 두 세력의 이게 금목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중간에서 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서로 통관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을 통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병약용신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병양용신법, 병양용신법은 뭐예요? 사주에 병이 있어요. 사람도 병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하듯이 사주에도 병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쳐주는 또 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임수가 해월이 되는데 기토가 병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토가 병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으로서 기토를 제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양용신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왕용신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왕용신법은 이거는 굳이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전왕용신법은 그냥 우리가 외격 중에서 이거를 전왕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굳이 뭐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뭐예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한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억부용신법. 억자는 누를 억자예요. 억압한다. 우리 저기 홍콩 지금 민주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홍콩 경찰들이 그 민주화 운동하는 시민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있죠. 핍박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떤 오행이 왕해지게 되면 그걸 억제해 준다라고 해서 억자를 쓰는 거고요. 그렇다고 홍콩 시민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유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도울 부자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 해서 부조금 낸다, 부의금 낸다 하죠. 이 부자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게 되면 관살로서 그 오행을 제어해주고 억제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어느 오행이 약하게 되면 그 약한 오행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할 때, 억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어떤 것을 쓰냐면 관살을 써요. 관살, 정관이라든가 칠살평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약한 것을 도와줄 때는 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견, 겁재를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 정관, 칠살로서 왕한 것은 억제시켜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나 비겁은 약한 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제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명시 무토가 있느냐 이렇게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일주죠. 자, 일주만 놓고 봤을 때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자수성가하는 스타일, 자수성가라고 해요. 자수성가 다 알죠? 자기 손으로 성가, 집안을 일으킨다, 내지는 자력성가라고도 하고요. 이런 말을 다시 백수성가라고도 해요. 백수는 뭐예요? 흰백자, 흰소, 백수, 노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서 성가, 집안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 자력성가 내지는 백수성가, 이거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거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수성가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빈털터리에서 자기가 어렵게 자기 집안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혼자 해야 한다는 것, 매우 어렵고 고되고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임신 일주들이 되게 보면은 이렇게 자력성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재성이라고 하는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식업하는 사업도 신금 인성이기 때문에 요식업 쪽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교육 관련 사업자, 학원이라든가 필라테스 같은 거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 집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 매우 강하기 때문에 또 임신일주들이 되게 보면은 자존심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어때요? 잔잔하고 고요해요. 잘 자기 속을 드러내 놓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말수가 좀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아주 끝장 봅니다. 한번 이 사람들은 주로 좀 많이 참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나를 등쳐먹는다거나 그러면 웬만하면 뭐 세상이 다 그런 것이지, 뭐 네가 그러면 언젠가 또 뭐 너도 뭐 교육비 낼 때 있을 것이니까 좀 약간 참으면서 인내하고 이런 성향인데, 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판단에 딱 들어갈 때는 그 상대방 그날 뼈도 못 추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번 화가 나면요 금방 이게 식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자기의 심지가 굳어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나쁘게 표현하면 뭐냐면 뒤끝 장년인 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임신일주인 사람, 물론 이제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임신일주의 특징 그렇게 정해져 있다. 임신일주인 사람들 잘 이렇게 사귀어두면 또 좋은 경우도 많은데, 임신일주인 사람들이 인월에 태어났거나 내지는 인시에 태어났을 때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부부운이 불리한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주만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주 팔자 8글자를 다 놓고 봐야지만 정확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더하여 대운과 세운을 같이 겸비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지금 어디 지금 뭐 좀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대운 세운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놓고 올해 예를 들어서 기해년이니까 뭐예요? 임술관이 기토를 봤으니까 정관이니까 직장 맞네, 직장 들어오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항상 뭐예요? 어느 대운 중에 있고 그 대운 중에 어느 세운 중에 있는지를 간파를 해야지, 무조건 임수일간이 세운에서 기토받기 때문에 뭐예요? 직장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임신일주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해월에 태어난 임수인데,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으로서 매우 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태어나면 더 이상 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신체 건강하고 배 띵띵하게 밥 세 공기에다가 짜장면에다가 더불어 짬뽕 군만두까지 먹었는데, 다시 수가 있다거나 다시 금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거기다 뭐 또 밥 먹으라고 또 엄마가 더 주면 배 터져서 죽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근데 일간이 이렇게 해월이 태서 왕한테 다시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건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을 본 거나 차라리 식상을 봐가지고 왕한 일간을 절제시키는 그러한 중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지에서 신금을 본 것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를 봤어. 또 해수입니다. 또 해수. 임수가 해월이 태어나서 해수를 보고 신금을 보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극왕하다라고 표현해. 극왕하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태왕하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되면 이걸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글자들이 반드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신왕 무이라고 표현해요.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이 왕하면 의지할 곳이 뭐예요? 관살이 있거나 식신 내지는 상관이 있어야 돼요. 관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한 것을 법이라든가 규율로서 통제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한 어떤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신체 건강한 사람은 가만 놔두면 병 생기고요. 그런 사람들 가만 놔두면 뭡니까? 사고 칩니다. 군대에서 삽질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알고 삽질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혈기왕성한 그런 장병들을 갖다가 가만 놔두면 그 장병들
장병들이 신앙하잖아요. 근데 가만 놔두면 머릿속에서 딴 생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기기묘묘한 일들을 꼭 사고 친다 해서 군대에서는 그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가만 놔두지 않고 쉬운 말로 그냥 땅이라도 팝니다. 여기서 이 땅 파서 저쪽으로 메우고 또 다 있습니다 하면 저쪽 땅 파서 이쪽으로 메우고 해서 뭔가 딴 생각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왕하면 뭐라도 이렇게 규율이 엄격하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운동을 한다거나 뭐 흥미있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의지할 곳이 없으면 항상 뭐예요? 사고 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신왕무의해진다라고 하는 것, 신왕한테 무의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무예요. 자, 연간을 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기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관인데 임수가 이렇게 왕한데 기토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기토가 임수를 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기토를 가지고 쓸고 내려가죠. 이거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데 일간이 너무 왕하면 정관을 무시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간이 왕한데 관성이 약하면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법을 무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냥 가다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고 지나가다가 노상방뇨하고 지나가다가 고성방가하고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 이거 법, 윤리, 도덕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이게 작을 때 이건 경범죄지만 이게 심각할 때는 중범죄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을목은 임수 입장에서 을목은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그나마 기토를 갖다가 을목이 파해버렸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느낌이죠. 임수 입장에서 기토 정관이고요. 상관입니다. 상관이 정관을 파해버렸네요. 이거 뭐예요? 상관 견관이라고 하고요.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라고 했어요. 위화백단. 상관, 경관 하면 화가 100가지로 치밀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관을 뜻해요. 임수 입장에서 상관은 을목인 것이고 반대로 개수 입장에서 상관은 간목이 되겠죠. 근데 경관할 때 이 관자는 칠살평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관을 뜻한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 윤리, 도덕을 완전히 깨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하는 일마다 시한폭탄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가만 놔두면 어디선가 뭔가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군대 용어는 이제 고문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가만 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하는 일마다 천복인 것이죠. 뭐 그래서 그런 따구들 데리고 있으면 고참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근데 그런 또 고참이 상관경관 한 사람이면 따구들도 굉장히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고참이 삽질하는 거 또 밑에 애들이 다 이렇게 또 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게 참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나 혼자만 잘 살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꼭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독고다이식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꼭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아이러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뭐 주변에 사람이 또 상관경관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재앙이라든가 또 뭐 제자약살 한 사람 있으면 또 그 사람 덕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보면 뭐예요? 평균이다라고 하지만 그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는 뭐예요? 매우 힘든 것이고요. 좋은 일을 당할 때는 이게 좋긴 한데 매우 짧게 느껴지죠. 그죠? 설탕물은 달달하지만 그 쓴 약은 뭐예요? 오래 아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기토 하나 있었는데 기토 완전 무기력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파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으로서 어떤 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만약에 이것이 남자였다라고 하면 이거 직장 생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여명이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남편 덕이 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없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뭐 생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 또 생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대운에 따라서 또 상황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거 직장생활 못해요 이거 백순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주변에 어떤 교육을 받았나에 따라서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다
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 사주는 나쁜 사주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이제 한번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천간은 생극제열을 본다고 했고요. 지지는 형충회합, 형하느냐 합하느냐. 뭐 회라고 하는 것은 삼합을 뜻하는 것이고, 뭐 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육합이라든가 내지는 방합 같은 것을 이렇게 본다라고 해요. 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해수를 봤으니까 일간은 아주 부지기수로 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신금을 봤는데 생시에서 자수를 봤어요. 이거는 원래는 삼합이라고 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고 하죠. 안 그래도 월지 해수, 연지 해수에다가 신금을 봤는데 자수까지 보면 이거는 완전히 지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물바다. 이게 바로 물바다인 사주입니다. 경금 투출했으면 경금은 어떤 일을 하죠?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수를 생하여서 수가 왕해지면 한기는 더 가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중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화도 한 점도 없죠. 토 있는데 깨졌죠. 그 다음에 목도 있는데 이 목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아까 제가 전왕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바로 전왕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전왕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윤화격이 되는 겁니다. 자, 화가 전왕격이 됐을 때는 이거는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이 전왕격이 됐을 때 이거는 종혁 격이라고 하고, 내지는 백호격이라고도 합니다. 내지는 또 토가 전환격이 됐을 때는 가색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이 전환격이 됐을 때는 곡직격 내지는 곡직 인수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서 격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찾아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카페, 제가 잘 다니는 카페에도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저 머리 저 위쪽 보면 그 유튜브 3그리고 4주 표시되어 있고요. N자는 네이버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서 찾아오셔도 되고, 혹여나 진짜 이거는 잘 몰라서 한번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지는 사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옆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보다는 이제 문자라든가 카톡 같은 거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왜냐, 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좀 분주하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 주시면 제가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대략 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또 오랫동안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문자, 카톡 주시는 것 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환격으로서 윤학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경자시가 아니라 경술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경술시가 되면은 똑같아요. 자수하고 술토 하나 정도가 되지만 이거는 윤학격이 될 수가 없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간의 무토, 지지로 술토 정도면 제방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술토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토는 뭐예요? 토생금 하게 되잖아요. 금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방하는 공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주에서 화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 도끼 눈을 하고 또 쳐다보면서, 선생님 지장간 안 배우셨나 보죠? 이 술토 안에는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또 지적질을 이렇게 지적을 또 해주십니다. 술토 안에는요 신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이 정화라고 하는 것 모르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술중 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이 엄청나게 막 차가운 국세를 따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대운에서 오화운이 온다든가 묘운이 온다든가 하게 되면은 묘술 합해 되고 무호합하게 되고, 뭐 인목이 오게 되면 인술합도 할 수 있어서 화가 살아나는 불씨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사주 원금 내에서의 어떤 조우하는 그런 역할은 매우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술이 경호대우 났을 때는 오술이 이렇게 합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묘가 오게 되면 묘술이 합을 할 수도 있겠고, 해묘가 합을 할 수도 있겠고, 인술이 됐을 때는 인술이 반합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논란은 있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병화 투철해서 이건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인신이 이렇게 상충하는 그러한 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주는 뭐예요? 아까 경자신은 윤학격이 됐으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격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그냥 화운만 가게 되면 왕수하고 화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모군을 보는 것이, 목이 있으면서 뭐예요? 화가 들어와야 수생목, 목생화에서 서로 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년운은 뭐 이렇게까지는 썩 좋다고 볼 수 없겠죠. 갑술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 계유 임신은 수기 금수 수가 많아서 한습한데, 계유 임신대운은 더더군다나 한습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키울 때 잘 키워야 돼요. 그죠? 경자시가 됐건 경술시가 됐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심이 엄청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물론 이제 좋은 경우에는 아이가 심도 있게 자기 판단, 아기지만 어른같이 이렇게 좀 조숙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집만 센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집 센 거 좋게 표현하면 뭐 모르겠어요, 뭐 자기 주관이 분명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사리 분별 없이 고집만 세면 이거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똥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아이는 애들을 요즘 때리는 집안은 없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애들 때리면 아동학대법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때리지는 마시고요. 자, 그냥 운동장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시를 한번 볼까요? 갑진시. 시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다 보면 좋은데 시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같으면은 뭐 그냥 간목에 투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이거 진토 가지고 이거 이거는 진토 가지고 제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지로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면 진토 같은 경우는 습토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무토를 쓰기가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간목이 토를 억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진중무토를 쓰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간목을 가지고 왕한수를 수생목해서 설기시켜주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 사주는 뭐 이렇게 되면 화가 없는 것이 문제죠. 만약에 이게 천간으로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식신생재가 돼요. 근데 화가 없으면 식신생재가 되지 않죠. 그냥 단순히 빵빵한 풍선의 바람을 살짝 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운이 왜 화운을 봤을 때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재는 아니고 식신으로 설긴했을 때 재성을 보게 되면 이때는 생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럴 때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자기가 했던 일이 잘 풀린다거나, 식신생재가 된다라고 하면 식신이라든가 상관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재성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시작했어. 이건 식신이라든가 상관인데, 재성이 있으면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지만은, 식신만 있게 되면은 일은 시작했는데 재성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돈을 언제쯤 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화가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살짝 보게 되면 이때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대운도 중요하지만 세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월운에서도 올해 한 해는 어느 월에 돈을 좀 벌 것인지 이런 것도 간파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은 신살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의 이치만 갖고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가 신살까지 들이대면은 물론 좀 약간 섬세하고 좀 디테일한 어떤 통변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극재화의 어떤 이 원리를 빼놓고 신살만 들이대면 이런 거는 통변이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여진다. 물론 뭐 신살만 가지고도 뭐 귀신같이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뭐 제 입장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게 됐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자, 병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임수가
토가 있어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토가 없어서 제방을 못 하고요. 병호시가 되면은 이건 수가 왕한데 재성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거를 갖다가 뭐 군비쟁제, 군겁쟁제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병호 이렇게 화가 있는데 해수, 임수가 벌써 몇 개야. 신중에 있는 임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군비쟁제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군비쟁제는 일단 천간으로 봐요. 천간으로 개수, 임수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군비쟁제로 보는데, 물론 마음속으로는 쟁제를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저걸 어떻게 한번 등쳐먹을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한번 해야 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 표현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군비쟁제하는 어떤 심정, 마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뒤로 호박씨를 깔 수는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생시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하나씩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톡이라든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또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